스픽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키아벨리입니다. 저는 마키아벨리를 진행하는 오창익입니다. 정치를 보는 눈 마키아벨리. 오늘도 전문가와 함께 대한민국 정치를 해부해 보겠습니다. 변희대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실 인사를 두고 말이 많고 의외의 인사다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호성 씨. 이분이 그 뭐 3인방 그분이죠. 문고리 3인방이고요. 박근혜 정권 때요. 네. 2016년 이제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 당시에 네. 가장 먼저 구속된 사람입니다. 물론 그때는 검찰에서 구속됐었고 네. 바로 이제 윤석열의 이제 특검이 떴을 때도 가장 주요 인물로 수사를 했었던 사람이고 어쩌면 또 가장 또 재판도 빨리 끝나서 네. 하여튼 이 국정농단 수사의 제 1호 그리고 이 사람의 이제 죄목은 최순실하고 유착해가지고 네. 계속해서 이 청와대의 기밀을 최순실에게 넘겨줬다라는 어쩌면 공범에 가까운 최순실이 뭐 부당한 득을 취했다면은 그게 공범에 가까운 인물인데 그걸 처벌한 사람이 윤석열하고 한동훈이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까지 이르게 되는 데 있어서 일종의 시발점이 됐던 아주 중요한 문고리죠, 그러니까. 문고리. 예, 원래부터 문고리였고. 아니, 3인방 중에서 특별히 더 중요한. 문고리고 네. 박근혜 탄핵에도 문고리였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정호성이 구속됨으로써 탄핵의 문이 열린 거예요. 문이 열린 거예요. 문고리가 열렸는데. 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다들 언론사들이 이 분석을 못 하고 있어요. 네네. 이 사람이 왜 갑자기 그러니까 의외다. 시민사회 비서관으로 그러니까요. 들어왔는지를 네. 전혀 분석을 못 하고 있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박근혜 수사 잘했다고 박수 받아서 대통령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검찰 요직 거쳐서. 그럼 네. 거기서 그 당시에 수사의 이제 핵심 4명이 박근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핵심 주범을 뭐 사면시켜준 때부터 이상했는데 네. 대통령실의 시민사회 비서관이라는 데 기용을 한다? 아니 이건 뭐 하는 거냐. 이 범죄를 잡는 게 검사인데 자꾸 범죄자들을 풀어주고 기용하고 실제 지난 총선 때도 참 공천도 많이 줬어요. 네. 제가 잡아놓은 사람들을. 이렇게 되면은 똑바로 잡아놓은 거 맞냐 그 당시에 이 얘기가 되는 거고 지금 정호성은 도대체 무슨 일 하러 들어왔냐. 네. 제가 지금 파악하는데 이거 똑바로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대해서 아니 정확하게. 그러니까 예. 정호성 씨는 하여튼 당시에 뭐 기소 내용이나 판결 내용으로 보면 심각한 국정농단 사태를 일으켰던 핵심 관계자인데 핵심 완전히 이거 아까 말한 대로 안종범, 최순실, 정호성 이 3명 그러니까요. 박근혜 빼고 한다면. 네네. 네. 그런데 그 사람이 윤석열 정권에서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닌 대통령실에서 일한다.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시민사회 비서관으로 왔는데 네. 이 정호성 씨는 보수 정권에 있을 때도 시민사회와의 관계가 아예 없었다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문고리잖아요. 그렇죠. 네. 이 문고리 그러니까 서인방의 최대 문제는 보스만을 모시는 문만 짓고 있는 사람들이어서요. 그 당시 보수 진영이 엄청난 불만이 네. 이 문고리들이 꽉 쥐고 있는데 일단 이 장외 보수운동 진영은 문고리라도 만나가지고 우리 불만을 얘기하자 했었을 때 튀어나온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시민사회 비서관은 어쨌든 시민사회하고 뭐 뒤엉켰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최소한 전화번호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나는 우리 보수 진영에서 정호성 전화번호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나 그게 제일 궁금한 게. 그 직책도 이상하다는 거죠. 네. 시민사회 맡은 거 자체가 지금. 아니 그러니까 왜 기용을 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핵심 측근 정호성 왜 기용했나? 그리고 일단 네. 박근혜는 이 정호성을 손절했습니다. 네. 예, 박근혜는 이 진술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어찌 보면 박근혜를 배신을 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거 박근혜한테 상의했겠지만은 박근혜가 이 유영아를 챙기듯이 네. 내 사람 챙겨 이건 아니었을 겁니다. 아. 다만 상의했겠죠. 네. 내가 정호성 써도 되냐? 아. 그리고 아마 상당은 했겠지만은 네. 박근혜 요청은 아닐 겁니다. 아. 그럼 윤석열의 필요네요. 네, 그렇죠. 철저히 윤석열의 필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도리가 없어요. 제가 직접 정호성하고 부딪혀 왔었기 때문에 네네.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전광훈 목사하고 신혜식 대표가 이 장시호 녹취록을 들고 이 태블릿 PC 조작을 지금 터뜨리고 나왔거든요. 네. 아마 이 촛불 쪽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협을 느꼈을 거예요. 이 보수 쪽이 들고 나오고 네. 그 기자회견을 할 때 이 장시호 녹취록 제보자를 확보해서 이 정광훈 쪽이 기자회견할 때
박근혜 탄핵은 조작이었다라는 프랭크가 걸려 있어가지고 네. 이거 보고 아마 다들 놀랬다는 건데 이 대통령실에서 저는 이거 막으려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정호성이. 네.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보수 진영에서 지금 태블릿 조작과 박근혜 탄핵이 다시 불붙고 있는 거 이 문제를 어쨌든 누군가는 막아야 되는데 네네. 정호성은 이 태블릿 조작을 은폐하는데 아주 깊이 가담한 사람이에요. 아까 그것 때문에 사실 박근혜하고 이제 틀어진 것도 있는 건데 네. 지금 당장 장시호 녹취가 지금 터져나가고 보수 세력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 끊긴 끊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거 범죄인데 이 범죄를 은폐해달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같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가담한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멀쩡한 사람 시켜놓으면 열심히 하겠습니까? 가지고. 그 대표님 말씀대로 범죄를 은폐하기 네. 위해서 정말 생각도 못한 문고리를 다시 기용해가지고 역할을 준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네. 그런 의도가 성공할까요? 그럼? 일단은 그건 모르겠어요. 아니, 그 쓸모가 있을까요? 정호성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면은 정광훈하고 신혜식 돌려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러기에 좋은 예. 카드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 다른 사람은 안 되죠. 아, 예를 들면 보수는 전체적으로 다 이 탄핵 수사는 잘못됐다는 그런 판단하에 탄핵 무효 운동을 해왔고 이 다수가 윤석열이 들어오면서 지금 잠잠한데 지금 다시 이게 불붙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보수 인사를 갖다 썼다가는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다들 다 그 생각하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이 조작 수사 문제를 은폐해왔던 인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인물은 다 검사들 아닙니까 따지면 검사들이니까.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여기랑. 여기서 그나마 어쨌든 좀 어울리는 사람은 정호성이라고 판단을 해서 뭐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의 첫 번째 임무는 전광훈 찾아가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궁금한 건 정호성은 문고리만 했기 네. 때문에 그 보수 쪽 시민 사회와 전혀 교분도 없었던 네, 네. 전화번호도 모르는 네. 사람이 전광훈을 찾아가면 뭐가 풀리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역할을 했냐면은 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 공무상 기밀누설죄란 말이에요. 네. 이 정호성이 걸렸던 네, 범죄 네, 혐의가 그러니까 태블릿을 통해서 이 박근혜가 이 최서원에게 이 비밀 정보를 주는 데 있어가지고 매개 역할을 했다. 네, 그거로 처벌받은 그걸 거죠. 처벌받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첫 재판 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된 게 태블릿 검증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부터 태블릿 조작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정호성의 변호사가 차기한 변호사라고 지금은 네. 이제 변절하고 지금 박문지 이사로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제 태블릿 변호사예요. 네. 그러니까 양쪽을 다 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태블릿 조작론을 제기하지 않았겠어요 이쪽에다가. 그래서 차기한 변호사가 첫 재판 때부터 손석희 등등 JTBC 기자들 전체를 증인 신청했고 태블릿 PC 본체 내놔 감정하겠다. 이때 완전히 특검이 그때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이거 태블릿 PC 감정하면 끝장나겠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때 감정했으면 끝장났죠. 네. 결과적으로. 근데 그 뒤부터 이 정호성이 한 2주일 동안 사라집니다. 이게 사라졌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차기한 변호사하고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연락을 끊었다. 유동규 때랑 네. 똑같은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 나중에 훗날에 유동규가 갑자기 변호사하고 연락이 안 되고 이 검찰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확 돌아든 거랑 똑같은 네. 사태가 벌어지는데 차기한 변호사 이제 접견을 거부하고 2주일간 이 재판도 안 나와요. 심지어 헌법재판소 재판도 안 나가요. 네. 2주일간 특검에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그래서 특검에서 결국 한 2주 뒤에 이 밤새 진술서를 쓰는데 그 진술에다가 태블릿 감정을 포기하겠다는 진술서를 써요. 그리고 나서 대표님은 회유 당했다고 보는 2주일 거죠? 동안 회유 압박을 했겠죠, 당연히. 이제 그리고 나서 차기하는 해임을 해버리고 네. 이 특검에게 잘 협조해주는 변호사를 바꾼 다음에 원래 아까 말한 대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은 박근혜 뇌물 공여죄의 공범이에요. 네. 이 법리로 보면은. 그러니까 안종범하고 최순실도 뇌물죄 공범으로 지금 처벌받는 사람들인다. 근데 유독 정호성만 그걸 빼줘요. 그래서 단순한 공무상 기밀누설죄로 해서 1년 6개월로 끝납니다. 네. 최순실이 지금 18년 받았지 않습니까? 네. 안종범도 나중에 합쳐져서 4년 8개월로 됐는데 어쨌든 정호성은 1년 6개월에서요. 제가 태블릿 PC 조작 문제 제기해가지고 1심에 2년 받았거든요. 네. 저보다 적게 받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 특검하고 거래를 쳐서 이 특혜를 받고 유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박근혜가 이 정호성 대해서 아주 안 좋게 본 겁니다. 그러면 그 감정이 뭐 단박에 풀릴 리도 없고요. 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가 뭘 했든 간에
하여튼 고초를 겪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이게 정호성부터 시작됐다 하니까 지금이라도 사실 뭐 못마땅해 하지 않을까요? 왜 동의를 했다고 표현하셨는데 동의를 한 것 같다. 만약에 박근혜가 제 절대 안 된다 그랬으면은 못했겠죠. 그러니까 왜 절대 안 못했겠죠. 된다고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 정호성이 태블릿 감정을 안 한 거라서 굉장히 기분 나빠했고 네네. 그랬는데 지금은 박근혜 입장이 유영아랑 같이 다니면서 태블릿 그거는 아예 발언을 안 해요. 그러니까 네네. 이게 이 저희들도 좀 이제 이 다른 거에 대해서는 모조리 유영아가 하자는 데 따라가고 있는데 박근혜가 아직까지 회고록까지 썼는데도 태블릿 대해서만 발언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저도 뭐 자료를 뭐 굉장히 많이 집어넣고 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죠. 뭐 적당히 덮고 가서 이렇게 윤석열에게 대우받는 것도 좋은데 네네. 이게 나중에 엎어졌을 때 자기도 할 말이 있어야 되니까 발언 아끼고 있는데 현재 지금 상태에서는 굳이 뭐 태블릿 문제 가지고 박근혜가 승부를 걸고 있지 않으니까 뭐 정호성도 들어가는 거를 그냥 이렇게 방조하거나 뭐 승인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제 정호성의 문제는 또 자기는 계속 풀려났어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제가 구속이 됩니다. 네. 이제 이 태블릿 조작 문제로. 근데 사실은 정호성 입장에서는 거기서 끝났어야 되거든, 태블릿 이 문제가. 네. 끝났어야 되는데 제가 구속되면서 계속 이슈가 더 커지니까 제가 출소한 다음에 정호성이 저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최순실 거 맞다고 저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최순실 거 맞다. 그래서 내가 문제제기한 게 그러면 최순실 거 맞다고 얘기를 하던지 공개적으로. 정호성은 마찬가지로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거였어요. 사실 네. 정호성은 태블릿 감정을 하지 안 하고 넘어갔을 뿐이지 내가 봤다, 최순실 쓰는 거 봤다, 최순실 태블릿 맞다 이런 발언도 안 하고 네.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그게 진짜 최순실께 맞았다고 하면은 정호성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진술해줬으면은 제가 뛰어들지 않았겠죠. 네. 그럼 제가 구속될 일도 없었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래서 지금이라도 당신 그거 발표해라. 그랬더니 뭐 그럴 수는 없다고 어쩌고저쩌고 뭐 하고 최순실은 뭐 거짓말하고 난리치고 있고 막 이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 뒤로 정호성은 제가 계속 이제 파헤치니까 여의도의 술자리 언론사 다니면서 계속해서 최순실께 맞다고 하면서 이 보수 진영은 이제 잠재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보수 장외 시민사회 쪽으로는 오지 않았지만은 예를 들면은 월간조선이라든지 뭐 신동아라든지 뭐 이런 데 가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보수 유튜버들 가가지고 끊임없이 태블릿 조작론을 무마시키는 그런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임명되기 전에도 계속 그러니까 일종의 일관된 활동은 있었다. 계속 네. 이런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이 장소녹취록으로 이 태블릿 PC 조작이 지금 완전히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막으려면은 정호성이 적합하다고 판단했을 네. 겁니다. 알겠습니다. 유영아 국회의원 당선자가 뭐 의원회관 방을 쓰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쓰던 방이다 이런 것도 뉴스가 되는데 뭐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게? 아니 이런 거는 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전례도 없는 일이고. 초선 의원이. 네. 아니 예를 들면은 무슨 뭐 김대중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비서관이 자기 네. 국회의원됐다고 김대중 방 쓴다고 뭐 요구하고 뭐 그런 게 있습니까? 네. 전례가 없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돼요? 그냥 권력을 사유하는 거예요. 권력 사유, 그러니까 어차피 박근혜에 대한 상징 권력을 자기가 사유하겠다는 거고. 네. 그거를 누가 받아줬나 그 방배정은 누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원내대표들이 하겠죠. 네. 그거 받아준 것도 되게 웃긴 거예요. 그거 네. 그 자체가 정말 구태 정치고 박근혜가 어느 정도 뭐 협조한지 모르겠지만은 한마디로 유영아를 통해서 박근혜가 자기 권력을 또 발휘하려고 하는 수도 있고 권력을 네, 남용하려는 것도 네. 있고 이거는 하면 안 되는 일을 지금 한 거죠 따지면 이거. 근데 뭐 그 권력이라는 게 기껏해야 300분의 1 국회의 권력밖에 안 되는데도 이렇게 집착을 보이는 거네요. 아니 300분의 1이 아니니까 문제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유영아가 정확히 300분의 1만 해야 되는데 네네. 300분의 100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팔아가지고. 네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정호성이 지금 들어가 있고 네. 지금 이 윤석열 쪽에서는 끊임없이 이 박근혜하고의 이 연대가 무너질까봐 노심초사하기 때문에 네. 그거 무너지면 100% 무너지는 거거든요. 영남권에서. 네. 뭐 한마디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특검도 다 다 재의결 되는 되고.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이라도 박근혜가 나와서 딴 얘기도 필요 없어요. 태블릿 PC 검증해야 되겠다 한마디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거 상황 자체가. 그러니 네. 공을 들이고 있지 않겠어요. 그 공 들인 걸 유영아가 이용해가지고 박근혜까지 팔아가지고 300분의 1을 300분의 100 이상으로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
이거는 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이거.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정호성이 들어와 있는데 네. 유영호하고 정호성하고 둘이 얼마나 또 이제 이 공작을 하겠습니까? 이 장소 녹취록 막고 이런 부분 대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 대우해 주는 거고 이제 그런 일을 할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오늘 제가 지금 칼럼을 쓰고 왔는데 네. 하여간 뭐 정호성이 어느 보수사회에 나타났다, 뭐 예를 들면 정광훈을 만났다거나 이러면서 태블릿대에서 거짓말을 한다, 뭐 태블릿 조작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무마하는 거 걸린다거나 이렇게 되면 저희는 박근혜 책임 묻겠다는 겁니다. 네. 예, 사후에 박근혜에 대한 책임까지 묻겠다는 거예요. 하여튼 새로 대통령실 비서관이 된 정호성 씨의 역할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패 역할이다. 이건 분명한 거네요. 그거죠. 예. 네. 뭐 저는 이제 좁게 보면은 태블릿 조작을 은폐하러 왔고 넓게 보면은 혹시라도 이 박근혜가 이탈하는 것을 막으려고 들어온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야당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목요일에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이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한 사진 한 장이 저는 눈에 띄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4명이 찍었는데 네, 도저히 이거 어떻게 해석하세요? 납득이 안 되는 사진으로. 납득이 안 돼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일단 등장인물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조국 대표,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였죠. 뭐가 안 된다는 겁니까? 아니 이재명 대표는 국민이 선택한 다수당의 대표인데 네. 조국 대표랑 같이 서 있어도 그건 좀 이상한데 아직 복권도 안 된 김경수 씨랑 같이 서 있다는 거는 네. 의전이 완전 엉망진창된 거죠. 의전을 엉망진창 만들면서도 의도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네요. 아니 그 사진이라는 게 또 네. 하필이면 또 이재명 대표가 또 구석에 있어버렸더라고 사진에. 176석 수준의 이 과반 다수당 대표가 문재인에 그냥 가까운 측근밖에 안 되잖아요. 김경수 씨 네네. 현재 지위는. 네. 그 사람하고 동급으로 나란히 서 있고 중간에 12석짜리 조국 대표 서 있고 네. 이렇게 되면 이거는 누가 봐도 상황이 문재인으로 느껴지게 되는 그런 구도를 의도적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김경수 띄우기입니까? 김경수 띄우기죠. 네. 네. 근데 피선거권도 없는. 그러니까 네. 사실은 이제 김경수는 이 사면은 됐는데 복권의 문제인데 네. 윤석열 정권이 복권을 해준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저는 문재인이 얼마든지 요청을 했을 거라고 봐요. 윤석열 쪽에다가 네네. 복권 시켜달라고 하고 네. 윤 쪽에서는 복권을 안 시켜줄 이유가 하나도 없죠.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나 문제의 관계로 봤을 때 복권 시켜주면 8.25 때 복권 시켜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나란히 세웠다는 얘기는 이미 윤석열과 문재인은 복권 얘기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아. 네. 복권도 안 될 사람은 왜 세웠겠습니까? 그거는. 네. 그리고 아마 복권이 될 거라는 점을 알려놨겠죠. 서로 알려놨으니까 셋이 잘해봐라 그랬잖아요. 네. 셋이 연대에서. 이거 삼국지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위선- 아니 삼국지는 위촉고 각각의 관할이 있는 상태에서 셋이 잘해보는 건데 김경수 전 지사는 조국 대표는 12석이라도 있죠. 그나마 있죠. 김경수 전 지사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일반인이죠, 일반인. 그렇죠. 이거는 위상이 너무 다른 사람들을 한 자리에 놓고 같이 잘해봐라는 얘기는 뭐 밀어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김경수 씨는 집이 없으니까 네네. 뭐 집이라도 만들어 주려는 건지 자기가 띄워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한마디로 저거는 문재인의 현실 정치예요. 이거는. 네네. 이 전직 대통령의 이 현실 정치 참여 가지고 논란도 많았지만은 지금 현재로 볼 때는요. 지금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세게 개입하는 것 같아요. 문재인 씨가. 예. 그러니까 그런 까닭은 뭐예요? 아니 원래들 사실은 전직 대통령이 다 개입하고 싶어 하죠. 그러죠. 권력 맛을 봤으니. 전두환 네. 그 원로위원회를 만들려고 헌법 조직이에요. 국가 원로. 다 하려고 그랬고 네. 실제로 그래가지고 전직 대통령들은 현직 막판에 반드시 내각제 개헌을 추진합니다. 네네. 내각제가 돼야지 계파들을 아울러서 이 정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이제 현직 대통령이 막판에 내각제 할 때는 차기 주자 때문에 안 됐거든요, 이게. 네네. 근데 문재인 같은 경우는 희한하게 자기 사람이 절로 넘어가서 집권해 버렸어요. 이 초유의 사태죠. 이런 정말 이 양당 민주주의에는 이제 없던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기 본인이 때문에.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이미 정권을 원래는 정권을 빼앗긴 그 전직 대통령이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네. 얼마나 구박당하고 노무현 대통령 그 얼마나 그 패종 얘기 나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불행하게 된 거고 한 건데
정권을 빼앗긴 대통령 중에서 유일하게 어깨에 힘주고 다녔단 말이죠, 문재인은. 왜? 자기 새끼가 잡았으니까 저쪽에. 그래 놓고 이번 총선에 노골적으로 그냥 이 조국 신당을 밀면서 하나 만들어 놓고. 네. 그리고 또 하나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김경수 가지고 이거. 그럼 이게 완전히 개파가 나눠져 버리는데 저러다가 나중에 한번 이제 개파 전쟁 붙어버리면요, 이 민주당이 허물어질 수가 있는데 이 내각제라는 건 원래 개파가 많아지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도 안 그래도 지금 개헌, 아니 조국은 왜 갑자기 개헌 얘기를 꺼내고, 그리고 지금 딱 그 앉아서 하는 걸 보니까 내각제에서의 개파나 정당 노름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뭐 이렇게 뭐 담소를 나누고 하여튼 그렇게 사진을 찍을 때 찍고 싶지 않았을 수도 안 있겠네요. 했겠죠. 근데 안 찍을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 제기를 했어야죠. 그 어렵지 않습니까? 전 대통령에게. 그래도 아직까지 지분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문재인의 지분이 크다는 거죠. 이 아, 170석 이상의 과반 야당 대표가 네. 일반인하고 같이 동격을 나눈 거를 항의를 못할 정도로 파워가 막강하고, 아직도 친문 유튜버들 막강하지 않습니까? 따지면 네. 친명보다 더 세잖아요, 유튜버들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재명 대표 쪽에서 정중하게는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 겁니다. 조국이랑 그 김경수 따로 만나게 해라. 네. 나는 뭐 내가 잘난 게 아니라 국민 과반수 같은 개준 과반 야당의 대표인데 이렇게 묶이면 안 되지 않냐. 그렇게 했었으면은 문재인도 그렇게 우기지 못했을 텐데. 네네. 별 불만 그렇죠. 사진 안 찍겠다 그러면 뭐 어떡하겠어요. 뭐. 별 불만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안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못 한 거로 보시는군요. 못한 거일 수도 있고 안 한 거일 수도 있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윤석열 상대하는 것도 그렇고요. 네. 자기보다 센 권력을 상대하는 데 있어가지고 너무 저자세입니다. 예. 나는 그게 나중에 크게 이제 이 장애가 될 것 같아요. 집권에 있어서. 이 조금만 자기보다 센 상대가 나타나면 당당함을 잃어버려요. 이거. 이번에는 하면 안 됐던 걸 한 겁니다. 네. 김경수 전 지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미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럼 밀만한 정도의 제목이라고 보세요? 어떠세요? 근데 중앙 정치를 좌지우지한 적이 없고, 네. 비서했죠, 비서. 그러니까 저쪽 경남에서 비서하다가 경남지사 하다가 드루킹 특검으로 네. 끝났기 때문에 정치적이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전혀 검증된 바가 없는 사람이요. 중앙부대에서 활동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벌써 그냥 시작하자마자 이재명 대표가 나란히 세웠다. 이거는 조국 대표도 저는 그렇게 봤는데 조국 대표보다도 더 할 정도의 문재인 아바타로 볼 수밖에 없죠. 아니 조국 대표는 그래도 뭐 저 대통령실 뭐 개인- 근무도 했고 장관도 개인 했잖아요. 브랜드도 짧지만. 있고 네. 개인 브랜드도 있고 그런데 조금만 가지고 성에 안 찬다는 건가 그러면은 완전히 뭐 자기 뭐 아바타를 내세우겠다는 얘기인지 네. 뜬금없이 진짜 아니 그리고 지금 이재명이라는 대권 주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유력한 대권 없는 것도 주자죠. 아니고 네. 뭘 지금 세리 경쟁을 붙이겠다는 건지 아주 하여튼 뭐 별로 그렇게 깨끗해 보이지 않은 정치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얻고자 하는 건 뭘까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얻고자 하는 건 영향력입니까? 내각제에서의 완전은 이 여야를 아우르는 상황이 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지금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윤석열이 집권하면서 이런 문제가 만약에 윤석열이 아니라 네. 홍준표가 집권했으면은 문재인의 영향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네네. 그냥 패배한 전 대통령인데 윤석열이 집권하면서 패장이 저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고. 저는 그래서 매일 제가 실제로 제가 이번에 책을 쓰면서도 그 당시 상황을 다시 다 복귀했는데 네. 거의 노골적으로 윤석열을 민 걸로 거의 파악이 됩니다. 그거는. 예. 그렇게 말하는 근거 그때도 한두 아마 가지만. 네. 제가 근거를 말씀드렸는데 네, 네. 이재명 대표가 채용 갈등을 얘기했었나요? 제가 그때 아니요 문재인 대통령 생일 때 편지 한번 썼다가 네네.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나버렸어요. 편지 썼다가. 그거는 그렇고. 네. 그러니까 이재명을 박살내는 네.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은 있는데 네. 윤석열을 밀었다. 아니 그런 게 상대를 압박하면 이쪽이 누가 네. 봐도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너무 우스운 사람 돼버렸고 네네. 마치 문재인에 의존하는데 문재인은 나는 아주 단호하게 중립을 지키겠다고 돼버리는데 네. 아니 같은 당 사람 아닙니까? 네, 같은 네, 당 네. 사람이 저런 정도로 해버리면요. 윤석열도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거. 네, 네. 지금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래도 문재인 전 대통령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하고 또 뭐 검찰 개혁 얘기도 하고 이런 거는
뭐 정권 종식에 대해서도 좀 요구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을 수 있는데요. 별로 비판한 적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비판한 적이 없고 최근에만 너무 못한다. 이걸 좀 사적으로 알리는 거 정도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정권 타줘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한 적 한 번도 없고요. 네네. 반대로 윤석열 정권도 문재인에 대한 수사를 과거 박근혜 이명박에 대해 수사한 거에 100%는 안 하고 있어요. 아니 전 사위 수사하고 뭐 망신 주기도 한다 뭐. 그게 다죠. 아, 그게 그게 다죠. 다다. 그것도 네. 전사위. 네. 아들도 아니고 전사위고. 그리고 뭐 어디까지 갈지도 몰라요. 수사다가 지금 때려친 게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주로 윤석열 정권 어떻게 하냐면은 보수 쪽에서 왜 문재인 수사 안 해냐고 들고 나면은 잠깐 수사다가 때려치고 잠깐 수사 때려치고 이렇게 왔었죠. 주로 그것도 언론을 통해서 이제 수사한다는 말을 하는 정도군요. 네. 문재인에 대한 직접 수사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네. 특히 그렇게 우려먹었던 강제 월북이랑 이런 뭐 강제 북송 문제 네. 이 건에 대해서는 한 1년을 끌면서 언론 플레이 다 했는데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그거 다 내가 결정한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도 수사 안 했어요. 근데도 수사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행태를 보면요. 철저하게 사람에게 충성하는 스타일입니다. 아. 워낙 사람에게 충성하고 줄 서다 보니까 그거를 말로 바꿔내서 그렇지 박영수에 대해서 하는 거나 문재인에 대해서 하는 거 자기를 키워준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충성하는 스타일. 의리는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대통령 됐죠. 아. 장점이 그거 하나예요. 네. 장점이 그거 하나. 조폭식 의리. 네. 그 정도는 지킨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것도 너 사실 두고 보면 여러 가지 정황들을 또 우리가 퍼즐 맞추듯이 맞춰나면서 또 사실에 좀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은데 또 중요한 현안이 최혜병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예상했던 대로 네.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네. 거부권 행사의 의미는 어떤 건가요? 이 정도는 막을 자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이 정도 막을 자신 있다. 네. 28일은 뭐 말할 것도 없고 6월 이후에도 네네. 이거 막을 자신 있다고 보는. 그러니까 6월 이후에는 새 국회가 돼서 네. 재결의를 해가지고 다시 올라갈 텐데 지금 그래서 사실 국회의장이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네. 만약에 국회의장이 김진표처럼 해버리면은 또 6개월 한 바퀴 돌다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네네. 법사위원장 누가 될지 모르고 뭐 할지도 모르겠는데 네. 그렇게 일단은 방어막을 쌓아놓고 그리고 이 보수 진영을 지금 철저하게 이 문제는 지금 단속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뚫리면 좌파 집권이다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최상병에 대해서 이거는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보수 논객들도 아니 그러면은 이걸로 뚫려가지고 이재명이나 조국이 집권한다 이건 안 된다 해가지고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철저하게 지금 마크가 돼 있는 거죠. 그래도 국민의힘 내에서 뭐 균열도 보이는 것 같은데 유이동 의원 같은 경우에 뭐 그런 인터뷰도 하고요. 뭐 그 정도죠. 예. 한들 김웅 네. 유이동 요 정도. 그동안 떠들어댄 게 있어가지고 네. 어쩔 수 없이 반대표 쪽안의 사람들이 다고 반란이나 그러면요 이 사람들이 세를 모아야 되거든요. 네. 세를 모으는 움직임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자기 이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요 정도만 하고 있지 세몰이도 안 하고 아직은 타이밍이 아니라고 지금 보는 것도 있고 자칫해가지고 이걸로 무너뜨렸다가 좌파가 집권해버리면 그걸 또 다 덮었어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탄핵 때 이 하나의 학습 효과? 학습인데 박근혜 탄핵의 주역이었던 김무성하고 유승민은 아직까지 빌빌 돌잖아요. 물론 나중에 탄핵 세력이 다 해가지고 윤석열이 집권하고 뭐 지금 탄핵 세력이 뭐 장전이나거나 올라왔지만 네네. 앞장선 사람 2명은 아직까지도 안 돼요. 이 유승민하고 김무성은. 네네. 그러니까 이거 누군가 앞장을 서야 되는데 앞장설 수가 없는 거죠 이 문제 때문에. 근데 속마음이란 건 모르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제2계열은 무기명 투표하니까. 네. 그런데 무기명으로 몇 명이 윤석열 혼 좀 내야지 자식이 뭐 이러면 인용될 가능성, 가결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네. 정치적인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무너뜨려서 이재명이 집권했을 때 정치적 이익이 하나도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박근혜 탄핵 때는 반기문이라는 완벽한 대안을 믿고 밀어붙였다가 네. 반기문이 낙마해버려가지고 문재인이 집권해서 보수가 초토화했단 말이에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김무성, 유승민이 아직도 안 되는데
그렇게 어설프게 했다가 무기명으로 무너뜨린 거는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네. 깃발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깃발 들려면은 다음 게임을 위한 깃발을. 네. 최소한 이재명 조국 집권은 막을 뭐 카드가 나와야지 뭘 이걸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안 되는 한은 이거는 108명이 그대로 간다고 봐야 됩니다. 전당대회 때 유승민 전 의원이 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 유이동 의원이 측근인데 인터뷰에서 보니까 절반 이상으로 보던데 나올까요? 나올 수는 있는데 네. 거의 뭐 지금까지 유승민이 이쪽에서 보수 쪽에서 선거 나와가지고 늘 받던 표가 있어요. 뭐 그 이상이 안 돼요. 이를테면 20%, 네, 딱 그 30%. 이상의 돌파가 안 되는 그 한계를 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탄핵의 원죄를 극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안 될 거다. 근데 현재 네. 이 전광훈이 나선 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뭐 최상병이 통과가 안 된다 그러면은 김건희고 양평이고 다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못 무너뜨린다는 얘기인데 유일하게 이게 돌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장시호 녹취록이에요. 이거는 원래부터 보수가 문제제기했던 거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정광훈도 박근혜 탄핵 조작이라고 들면서 이 프랭카드를 신혜식 대표가 아시아투데이에 나와가지고 김성수랑 이렇게 대담을 하는데 장시호 녹취에 나온 이 허위 주장 수사 뭐 위증교사 이런 것들은 윤석열 이전에 민주당이 그 당시 탄핵을 주도했었고 민주당이 특검을 야당이 만들었기 때문에 특검을 구성한 야당 책임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 모든 허위 주장 날조수한 것은 윤석열 집단인데 검찰에 네. 그거 판을 짜준 게 민주당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5대5나 4대6의 좀 이 책임 분담이 되는 사건이에요. 근데 최상병이나 양평은 그냥 다 덮어 쓰는 거거든요, 전체를 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차피 사건의 본질이 자기 사건이에요. 만약에 어쨌든 윤석열을 끌어내겠다고 결정한다 그러면요, 보수 쪽은 최상병이 아니라 장시호 녹취를 붙을 겁니다. 이래야지 책임이 약간 무산되면서 보수가 좀 제기할 시간을 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저는 유승민도 마찬가지. 유승민한테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그건데 네. 탄핵의 원죄를 너무 혼자 뒤집어 썼다. 아니 실제 탄핵에 조작 수사한 인간들이 대통령 되고 지금 법무장관하고 한동훈이 있는데 유승민은 표결한 것밖에 없어요. 네, 네. 근데 그냥 박근혜 탄핵의 대명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미지군요, 일종의. 그거 완전 억울하게 덮어 쓴 거죠, 네. 사실은. 그리고 유승민은 세를 모은 건 김무성이에요. 네. 그래서 이럴 기회에 지금 저는 촛불도 마찬가지인데 유승민도 마찬가지고 박근혜 탄핵은 정치적으로 끝난 거 아니냐. 그렇죠. 더군다나 박근혜 윤석열과 손잡고 있는데 네네. 뭐 이거가 드러났다 해서 탄핵이 무효가 되고 그런 사태는 안 벌어지니까 오히려 유승민 정도가 깃발 들고 이 윤석열의 조작 수사를 문제제기 들어왔을 때 그게 돌파가 되지 않겠나. 지금처럼 나가잖아요. 유승민은 똑같을 겁니다. 네, 탄핵 때부터 계속 선거 나왔거든요. 선거 나올 때마다 똑같아요. 한동훈 씨는요, 출마할까요? 출마를 준비하는데 한동훈은 이 장시호 녹취록에 거의 직격탄을 맞게 돼 있죠. 네. 네, 그 녹취록에 이미 실명도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장시호하고 현대고등학교 선후배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이 한동훈을 막겠다는 이 보수 세력이 그게 지금 정광훈 세력인데 이 녹취록을 최대한 활용할 거거든요. 한동훈은 나와서 뭐 좀 위험에 처할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누가 됩니까? 현재로서는 한동훈이 만약에 무너지고 그러면 유승민도 안 되는 거고 그러면 네. 또 그냥 적당한 뭐 나경원이나 적당한 사람들 되는 거죠. 네. 안철수 의원은 정치적 미래가 좀 있습니까? 아니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밝히고 있긴 별로 한데. 없을 겁니다. 네. 이 진영에서의 이 지지를 못 받기 때문에 보수 진영하고 도저히 연결되는 게 없어가지고 네네. 그 사람도 지금 뭐 선거만 나오면 이제 유승민 짝 나겠죠 그러면. 그러면 안철수 의원은 뭐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정도로 만족해야 되는 상황이겠네요. 더 뭐 치고 날 공간이 없어 보여.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건, 최재형 목사가 문제 제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네, 디얼백 문제 가지고 이건 어떻게 좀 풀릴까요? 이거 지금 전국이 크게 바뀌고 있죠. 이거는 그 동안에는 김영란법으로 가다가 이제 최재형 목사가 실질적으로 자기가 청탁을 했다라는 뭐
자백이라 그러기도 뭐 하고. 네, 일종의 자백이죠. 네. 거의 같이 죽자. 노는 게 노문제일 수도 같이 있고 죽자. 그런데. 네. 근데 사실 최재형 목사의 그간 발언을 보면 이게 맞을 수가 있는 게 처음부터 김건희 죽이려 들어간 게 아니고 네. 대북 관계를 좀 노선을 바꿔보려고 들어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야 되니까 선물도 주고 뭐 책도 주고. 네. 그리고 자기도 그러니까 이제 그 무슨 만찬도 가야 되고 그걸 한 거고 사람 하나 추천했다는 건 뭐 보나마나 대북 관계 사람이겠죠. 네. 그런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터뜨렸으니까 그걸 그냥 자기가 스스로 다 까서 내가 선물 주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청탁이다. 그럼 이제 김영란법은 청탁 없이 처벌하는 법이고 이 청탁에 들어가면 이제 알선수재가 네. 되기 때문에 이 완전히 판이 바뀌는 건데 최재형 목사를 출국 정지를 시켰다는 얘기는 청탁을 했다는 얘기로 일단 받아들였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 청탁이 이 현실화된 거는 그 취임식에 백인 만찬에 들어갔다는 거. 취임식에만 가도 그 보수 유튜버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했었는데 취임식에 혹시 가보셨어요? 아니 저는 한 번도 가본 적 없습니다. 저는 취임 초청 받은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변희재 대표도 그렇죠. 한 번도 초청 대상이 돼본 적이 제가 없네요. 그 네. 노무현 정권 탄생할 때 제가 서프라이즈 대표였거든요. 네. 그때 제가 온라인에서 날라다니셨죠. 그래도 네. 못 받았었고 아, 박근혜 정권 때 제가 진중권이 사망률 깨가지고 또 그때 있던 곳인데 그래도 못 받았거든요. 네. 근데 취임식 초청은커녕 이거는 백인 만찬 같다는 얘기는 엄청난 이 특혜를 준 거죠. 그러니까 100명을 꼽는다면 뭐 명단은 대충 나와 있습니다만 정말로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의 나중에 향후 내각에 다 들어갈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내각에. 그리고 네. 이제 국회도 주도할 사람들이고. 네. 거기 같은 경우는 뭐 청탁이 맞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굉장히 가깝거나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뭐 부각이 됐었던 거죠. 최 그렇죠. 목사가. 네, 그리고 이제 최 목사가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갈 만큼 윤석열 정권하고 가까운 사람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해서 인지도가 높은 사람도 아니고 이거는 뭐 줘가지고 들어간 게 너무 명확해서 네. 이 흐름으로 가면은 김건희는 이제 청탁 전제로 뇌물을 먹게 되는 이 심각한 상황으로 가는데 그래서 어떻게 될지 왜냐면 수사 라인을 다 갈아쳤기 때문에 네. 이제 차장 라인을 갈아쳤지 않습니까? 이 차장들이 또 인사를 해요. 그러면 실무 수사를 또 갈아칠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까지 수사한 사람들이 다 딴 데로 가고 새로운 사람들이 또 다시 해야 되는 지금 이게 경찰 수사 단계일 텐데 글쎄 어떻게 될지 아니 그러니까 당장 시간을 끄는 건 가능하지만 최 목사도 지금 보니까 플레이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네. 언론 플레이도 하고 또 수사기관하고도 플레이도 하고 그러니까 상대가 있는 게임이어가지고 일방적으로 그냥 덮어버리는 건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 윤석열 쪽에서는 아마 기습을 당해가지고 네. 지금 굉장히 이제 곤욕스러울 거예요. 이거 어떻게 처리할지. 네. 너무 이게 딱딱 떨어져서 알겠습니다. 이건 아직까지 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네. 갑자기 나온 사건이어가지고. 네. 공수처가 언론에 자주 등장해요. 최상병 사건 네. 가지고 뭐 예전하고 달리 조금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네, 했는데 맞습니다. 또 하나는 공수처장이 새로 오기도 했고요. 이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아니 이미 공수처가 한 25명의 일선 검사들 네네. 다 그리고 이제 부장들이 있었는데 부장급들 다 교체했어요. 그러니까요. 다 이제 윤석열 파로. 근데 부장급들이 못 잡았고 이미 공수처에 마음 떠난 사람들은 3분의 2가 나가버렸고 네. 지금 검사가 한 10명도 안 돼요. 공수처에 있는 사람들. 이 남아있는 10명은 이제 목숨 걸고 돌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이 수사를 똑바로 한 데가 3부하고 4부인데 네. 그러니까 3부가 지금 WPC 수사하고 있고요. 장시호하고 4부가 지금 최상병하고 있는데 부장들이 지금 그 협조를 해주고 있어. 이 평검사들에게. 네네. 어쩔 수 없어. 왜냐면 정당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공수처장이 왔는데 공수처장이 이거 완전히 종합비리 선물 세트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뭐 당장 수사를 받아야 될 정도로. 근데 이거를 인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 공수처 안에서. 근데 네. 인사를 하려고 해봐야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절반을 더 채워야 되지 남아있는 사람은 날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 인사가 다 나가버렸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지금까지 공수처가 사람을 뽑지 않았어요. 수사를 방해하려고. 예.
그러니까 뭐 누구를 뽑는다면 3부, 4부가 지금 투하고 있는데 1, 2부가 비었거든요. 그럼 1, 2부를 뽑았을 때 3, 4부 방해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일부를 뽑고 일부를 4부로 갖다 놓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수사를 방해하는 건데 국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만만치 않다. 부장급들이 그 짓을 하려고 그랬는데 부장급도 실패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공수처장이 그거 하려면은 진짜 이 정권 내에서 파워풀한 인사가 들어왔어야 되는데 판사치고 종합비리 선물 세트가 와서 네네. 이번에 재밌는 게 야당이 인선을 협조해줬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저는 비리 잡범이 들어오는 게 애들이 방해 못할 것 같다. 차라리. 오히려. 네. 네네. 아마 봐도 그냥 자기 아니나 챙길 것 같다. 네. 그럼 공수처장은 지 혼자 노는 거고 수사는 믿지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뒤로도 제가 공수처를 좀 취재 겸 제가 의뢰한 사건이 워낙 많으니까 네. 확인해 보니까 전혀 동의용가 없어요. 일선 검사는. 그래서 공수처장 바뀐 거는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수사 인력이 모자라서 그게 힘든 수사를 거예요. 잘 못할 네. 가능성은 있지만 네. 그래도 공수처에서 나오는 수사 관련 소식들은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공수처장이 네. 와가지고 너 그런 거 뭐 하지 마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그렇게 했다가는 이미 공수처 검사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도 박정훈처럼 나간다고 이미 해놨기 때문에 네. 공수처를 막 짓밟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부부 입장에서는 여길 보나 저길 보나 위기가 굉장히 커지겠네요. 지금이라도 위기를 좀 수습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 별로 없다고 보시는 일단 거죠? 아까 말한 대로 박근혜랑 손잡고 보수랑 손잡고 똘똘 뭉쳐서 버티다가 빨리 개헌으로 가겠다는 거죠. 네. 개헌만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지금. 개헌을 통해서 자기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 네. 국가 운영이라는 게 대통령 부부의 안전만을 위해서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그 개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조국이나 박지원 씨가 윤석열을 막 띄우면서 개헌을 한 역사에 기록되는 대통령이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막 하는데 그러면 개헌만 해주면 딴 거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촛불행동에서 이번에 조국 신당 엄청 비판했는데 아니 선거 때는 그런 것 청하더니 갑자기 개헌해달라고 구걸을 하지 않나. 이걸 정확히 정리를 해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개헌이라는 개자가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마구잡이 떠드니까 그러면은 윤석열이 개헌 받아주면 그걸로 끝낼 건지 그럼 탄핵은 안 할 건지 특검 안 할 건지 정돈을 좀 해야 될 상황이에요. 정돈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 정돈하는데 저희 마키아벨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변희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